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이동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전 롯데카드 소비자보호 팀장이시고 그리고 현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 분쟁 전문위원이신 이동윤 위원님 모시고 계속 아파트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번에 아파트 갑질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아파트 주차 문제, 주차 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온 기사를 보면은, 여기 이제 매일경제 신문의 기사인데, 2021년 9월 말에 실린 기사입니다. 9월 28일자 기사인데, 주차하다 이웃집과 싸움 났다. 서울시 지난해 주정차 민원 100만 건 넘었다. 100만 건이면은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네. 그 롯데카드 계실 때 회원 수가 최고 많았을 때가 몇 명으로 기억을 하시나요? 한 1,000만? 1,000만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870인가 80만에서 초유의 사태였던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회원 수가 막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아니 10만 명 가까이, 몇십만 명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그때 힘든 그 시간을 같이 보냈죠. 저희 팀장님과 함께 제가. 네, 그때 진짜 단군 일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많이들 힘들었던 직원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이동윤 팀장님과 함께 지금 현 이동윤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서 이미 많은 민원들을 처리를 했죠, 그렇죠? 분쟁 민원들을 많이 만나고 민원인들 만나고 또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막 하면서 많은 민원들을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원 수가 한 1,000만이라고 치면 1%만 해도 그렇죠? 10만인 거죠, 그렇죠? 0.1%가 10,000명, 0.01%가 1,000명인가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1년에 아주 심한 분쟁이라고 하면, 그쵸? 엄청 심한 분쟁이 한 1,00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퍼센테이지로는 되게 작은 수치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문제행동 소비자들의 전투력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든 퍼센테이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민원들을 이렇게 한 건 한 건 다 해결을 하셨던 노하우는 사실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민원이라는 단어와 100만 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네,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주차장 확보율이 뭐 137%에 그쳐서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200% 정도는 돼야 된다. 이제 아파트 한 단지에 우리가 차를 보통 한 집에 뭐 이제는 한 대만 가지고 있진 않죠. 그렇죠? 뭐 2대, 뭐 3대. 그렇죠. 2대, 3대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면 차가 이제는 거의 개인의 어떤 이동 수단의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평일에 직장 다니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는 마이카를 가지고 어디도 가고 지방에도 가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성인들이 4명이 모여 산다고 하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4대 이상 필요하겠죠. 그렇죠. 4대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뭐 2대 갖는 경우는 뭐 크지 않겠지만 각자 자기 차를 갖고 싶어 하는 어떤 소비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필요성도 있고. 근데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70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 세대당 주차 가능 범위가 1.4세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해놨어요. 1.4대죠. 1.4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2대씩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한 대만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10년간 주차료를 받지 않다가 관리비에 주차비를 부과를 해서 받고 있는데 한 대는 예를 들어서
뭐 1.4대까지가 자기 주차 공간이니까 한 대까지는 무료로 하고 2대부터는 5,000원, 뭐 3대부터는 15,000원, 4대는 뭐 3만 원, 5대는 6만 원, 6대 이상은 12만 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적제죠, 누적제. 우리 예전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들의 민원 평가를 봤는데 민원이 어떻게 보면은 뭐 10만 명당 민원 건수가 뭐 0.5건일 때랑 1건일 때랑 3건일 때랑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누적적으로 적용을 해서 너무 많은 차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비도 그 주차비도 책정을 했던 건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네. 그 근본 원인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경제개발 그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 그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진짜 헐벗고 굶주린 그런 이제 시대 상황. 요즘하고 많이 틀리죠.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한 집에 차 한 대씩 마이카를 그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세대당 한 대. 세대당. 굉장히 파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공약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2대 세대. 그러니까 뭐 나 때는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야. 지금 그 얘기하시는 네. 그래서 이 주차라는 근본적인 원인,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금 차를 지금 생산해서 국내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럴 일 없겠지만 저희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도 협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제 시대는 발언은 상가해 주시면. 그래서 땅은 작고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제가 사는 그 이제 성남도 우리 저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주차란이 심각해서 그 도로변에 지금 뭐 불법 주차를 거의 뭐 다 하기 때문에 그 노선 버스가 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 굉장히 많은데 이 주차 문제는 그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는 외국 사례 보면은 철저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도심에 들어가면은 그 통행세나 이런 거를 좀 비용 분담을 해가지고 진입을 좀 막고 또 그렇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외국 같은 데는 이게 주차 공간이 이제 그 캐나다나 이런 데 이제 제 지금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쪽들도 이제 가 있지만 그런 데는 여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땅덩어리가 좁은데 차가 너무 많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이게 공간은 제약적이고 이제 어떤 그 좁은데 어떤 주차해야 될 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1,0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서는 매일 아침 고성이 울려 퍼진다.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구축 아파트라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 공교롭게 이제 장모 씨네요. 저랑 이제 성이 같은데 장모 씨, 32세인 장모 씨는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아파트 밖 길거리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침 출근길에 길막을 하는 주차 차량이 많아 주민들끼리 다툼을 벌일 때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네, 그래서 뭐 음마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아예 거기는 음마 아파트 그다음에 잠실 그 장미 아파트 지금 그런 데는 지하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그 만든 지 그 40년, 준공된 지 50년 오래된 됐지. 아파트이기 40, 때문에 50년 예, 제가 이제 저는 부천에 이제 상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중동이 이제 1기 신도시거든요. 1기 신도시가 뭐 일산 그리고 뭐 그 안양 뭐 이런 데들이 이제 1기 신도시가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한 25년 정도, 30년 정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은 늘어나는 어떤 그 차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공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갈등이 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예,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배가량 폭증했고 같은 기간 경찰이 위반 단속 건수도 4만 건에 달한다. 굉장히 세금을 충당해주는 어떤 그런 건데 결국엔 이 세금을 또 우리가 내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주차 문제 같은 거는 차를 잘 될 수 있게 해놓으면 불법 주차를 굳이 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공간이 없으니까 뭐 찾다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어떤 범칙금, 벌금 이런 것도 선량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정책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텐데 일단은 뭐 저는 최근에 어떤 그 인테리어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보도 안쪽에 이제 공간이 되게 커요. 그러면 이제 회사 앞에 바로 그 공간이 있는데 이제 보도 블록을 방해하지도 않고 그 안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거기 이렇게 차가 올라가라고 이렇게 뭐 경사 비탈길도 해놨더라고요.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날 당일에도 이제 그 어떤 주차 위반 딱지가 하나 붙었었고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납부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안 날라오더라고요. 그 위반 통지서가 좀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한 번에 위반 통지서가 날랐는데 1시간 차이로 2개가 날라왔습니다. 한 번이 더 찍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현장을 다니는 분이 가서 한번 딱지를 뗀 거고요. 또 한 번은 차량이 요즘엔 또 지나다니면서 그걸 다 찍어서 주차 위반 단속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2번을 당하니 너무 좀 사실 억울한가. 불법 주차는 제가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을 어겼으니까 제가 벌금은 내지만 뭐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그 저기 주차 위반 그 카드를 스티커를 발부해도 되냐 했더니 그 담당하신 분께서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한 건은 취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던 벌금을 내면서도 감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싸지도 않아요. 그죠? 4만 원이면은 뭐 그 아주 저렴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건 취소돼서 손해는 벌금은 냈지만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일반 회사의 그 건물 보면 이렇게 회전식 해가지고 그런 주차 공간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 아파트는 그런 게 안 되는지 뭐 그 혹시 모르겠어요. 뭐가 좀 대책이 필요한데 일단은 지어놓은 아파트 입주민의 어떤 세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한 세대가 뭐 지금 출산율이 낮다 해도 지금 2명당 1명은 낳는 구조잖아요. 이 친구들이 컸을 때 또 자기가 차를 갖는다고 점점 이 국민 소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대학생이나 뭐 사회초년생이 차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좀 로망이었죠. 쉽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은 차를 가지고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면허증을 발급해 주니 당연히 차를 사는 것도 본인들의 자유고 소비에 대한 권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5년간 서울시 주정차 민원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작년에만 해도 102만 건, 102만 3,776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2021년은 1월부터 8월까지만 벌써 71만 7,565건이 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2020년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200%가 적정선인에도 불구하고 137.1%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주차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장애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외국인들도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왔을 때 뭐 서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해서 좋다고 관광하러 왔더니 주차할 곳 한 곳 없고 주차 한번 하면 굉장히 비싸죠. 서울에서 주차할 곳 없어서 어디 주차 한번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그날 그 필요한 그 어떤 예산을 상당 부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주차 요금 폭탄을 맞기 일쑤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차 문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좀 뭔가 분쟁을 겪으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 분쟁 사례보다도 이제 그 좀 주차 라인을 좀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문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 라인을 그 옆에 차를 좀 배려해가지고 운전석에 자유롭게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그 스페이스를 좀 유지하고서 주차해야 되는데 바짝 붙여놓으면은 그렇죠. 그 이제 제가 탈 때 심지어는 운전석으로 진입 못하고 조수석으로 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그 옆 사람을 좀 배려해서 주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요즘 특히나 이제 전기차 충전 때문에도 이제 또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고 아파트 자체 주변 이면도로에 많은 불법 주차 차량이 또 이제 몰래 들어와서 또 이제 주차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뭐 아까 제가 이제 제가 일본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혼잡 통행료 도쿄 중심부에는 그 혼잡 통행료를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남선 터널고 통과하려면 그렇죠. 2,000원씩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내려면 3인을 태워야 되죠. 그 주차료는 그 현실성 있게 잘 그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받아서 혼잡 통행료를 많이 받아서 교통량을 좀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문제하고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래도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옛날 지어진 아파트들 층간소음 문제도 뭐 좀 다르겠지만 층간소음 요즘 그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층간 그 부분은 다음번 저희 주제로다가 해주시고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주차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면 결국엔 이런 불편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본인한테도 돌아오지만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런 거를 관리해 주시는 또 경비원 분들한테 또 이런 또 잘못된 화를 내게 되고 또 이게 갑질이 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사실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불미스러웠던 어떤 그 경비하시는 분이 자살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아파트 단지도 결국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 다툼이 갈등이 결국에는 이제 갑질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그 슬픈 그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을 위하고 사람의 어떤 삶을 좋게 만드는 거는 뭐 아주 거대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사소한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화가 많아요. 화가. 목화 토금 중에 화가 많은데 그래서 언뜻 생각난 건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 주차장 공간에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처음에는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줬는데 왜 클래식만 틀었냐 해가지고 주민 반응이 좋아서 요즘은 가요도 틀고 뭐 팝송도 틀고 하는데 처음에는 왜 틀까 저거를 누가 듣는다고 했는데 굉장히 음악을 틀으니까 사람들이 다 순한 양이 돼버리고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하인리 법칙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조금 정성을 다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모이면 또 큰 분쟁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 아파트 박사 TV를 시청하시는 또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 참석하시는 동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은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좀 적극 수용하셔가지고 분쟁 해결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이동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